지난 2달간 우리는 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조상철 검사장님, 조상철 검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KBS입니다. 지검장님, KBS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검장님, 김홍영 검사 기억하십니까? 지검장님 말씀만 좀 여쭤보세요. 김홍영 검사 기억하십니까? 3년 동안 왜 유족에게 사과 안 하셨습니까? 삼천남부에 일이 많았죠.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부 초임이 너무 고생한다 이런 말들은 있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현 전 부장검사. 네? 김대현 전 부장검사. 누구시죠? 저는 KBS 필사기 지역의 김구란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름이 아니고 김홍영 검사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의 추적은 이 비망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현직 검사가 기록하고 모아온 검찰 내부의 말과 글. 이것은 철옹성과도 같았던 검찰 조직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망록엔 서울 남부지검 소속이었던 한 초임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던 사법연수원 41기 검사 김홍영. 그는 임관 1년 2개월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검사들이 다시는 아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도 유망했던 이 초임 검사는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했을까요? 숨진 검사의 상급자가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김모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검사의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이 비망록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망록을 불빛 삼아 미궁에 빠져있던 한 초임 검사의 죽음에 다가서려 합니다. 지난 2016년 초임 검사 김홍영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놀랐죠. 아마 그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쉽게 납득되기 어려웠죠. 이제 막 법조 인생을 시작한 젊은, 심지어 그것도 검사, 왜 30대 초반의 남자가, 그것도 젊은 검사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되는 목을 내 자살을 했을까라는 거에 설명되지 않았던 게 너무 많아요.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 아들이 떠난 그날 이후 아버지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한 3년 전 그날부터 나는 이 세상에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옹령이 너무 보고 싶다. 아이고 예, 네, 아이고 어렁어렁 하셨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임대성이라고 합니다. 예, 김진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머니. 예, 뭐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예, 임대성이라고 합니다. 예. 뭐한 30년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 사실 많이. 아버지는 아들이 쓰던 방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쓰던 컴퓨터 그대로 있나 봐요. 예, 예, 자기가 쓰던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자기하고 내하고 아마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제가 홍콩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같이 갔었어요. 네, 여기에 참 처음이자 마지막 극이 돼가지고 항상 해외 여행은 예. 그렇게 아들의 모든 것은 과거로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책 열심히 했겠죠. 검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던 흔적만이 주인 잃은 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을 보면 이런 걸 나눠줘요. 왜냐하면 기록을 200장짜리를 줘요. 받자마자 일단 자로 줄부터 쳐요. 이거를 그래서 시험을 6시간 정도. 6시간. 그거는 뭐 어찌 보면은 제 개인의 어떤 그 좀 욕심도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평소 저희 세대들은 그래도 우리 그 최고의 직업은 검사가 아니었느냐. 오랫동안 꿈꿨지만 1년여 만에 놓아버린 검사라는 이름. 검찰에선 아버지에게 그 어떠한 공식적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날짜별로? 요거는 내가 그 당시에 그 일자별로 어떤 홍영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쭉쭉쭉 한번 적어놓은 거죠. 며칠 날 뭐 어떻게 하고 뭐 동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가. 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와서 당연히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항상 깝깝했죠. 네. 부모조차 신문을 통해서만.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 스크랩 이렇게. 예. 그래서 신문 스크랩을 해놓은 거고. 유언장 그게 어디 모르나? 유언장 유서. 많은 기록을 모아뒀지만 유서만은 따로 보관했던 아버지. 왜 없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유서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기다. 맞죠? 희종이었나? 그 떨린다. 아유. 유서엔 다시 대면하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절박한 아들의 마지막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막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검찰에 김홍영 검사가 학창 시절 공부하던 방입니다. 남부지검 검사 김홍영. 그가 청춘을 바쳐 이룬 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검사가 된 지 1년 2개월 만에 이곳 자취방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Not my fault,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글입니다. 그는 무엇으로부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다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2장의 유서 원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심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 쉬고 싶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엄마, 아빠 행복하고 싶어. 살고 싶어. 잠들고 싶어. 자고 싶죠. 너무 자고 싶죠. 그거는 너무 있는 일이에요. 일은 해야 되고 몸은 아파 죽겠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살면 나 이혼한다 이랬거든요. 너 지금 죽자는 거냐 살자는 거냐 너 왜 이러는데 막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가 너무 많아. 근데 새벽 3시에 후배가 저희 방에 왔어요. 그래놓고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졸린데 못 자겠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졸립다고 엉엉 울었어. 진짜 엉엉.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는 2015년 4월 이곳으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요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직선거리로는 뭐 한 50m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얻을 때는 자기가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내보고도 얘기하더라고. 늦게라도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에 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택한 거지. 초임 검사로서의 삶은 끝없는 업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건 전후 내외 사건을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00건 정도를 받게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사건을 미제라고 합니다. 미제는 한 보통 100건 전후가 돼요. 그럼 합치면은 한 달에 형사부 검사가 검토하거나 갖고 있는 사건은 한 3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검사들에겐 사건 기록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지면 좌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 3개월을 넘기면 초록과 빨강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4개월 초과가 되면 또 빨간색으로 라인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나도 되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사건 처리는 안 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장기미제는 왜 계속 늘어만 가고 헤어나올 수는 없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계속 루저가 되는 걸까에 대한 고통이 있죠. 김홍영 검사도 장기 미제 사건에 시달렸습니다. 누가 보고 싶다고 그래? 어? 다시 한 번 더 줘. 2016년 형사 2부 발령 이후엔 또 다른 압박이 더해졌습니다.
부장은 그에게 밤낮 없이 폭언을 했습니다.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부에 일이 많았죠.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부 초임이 너무 고생한다 이런 말들은 있었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감히 추측이 안 돼요. 다만 객관적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더 못 찾았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김홍영 검사는 첫 발령지였던 서울 남부지검에서 1년 2개월 동안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사망했던 2016년 당시 남부지검장은 김진모, 제1차장은 조상철, 형사 2부장은 김대연, 부부장은 권경일 검사였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근무하던 2015년에서 2016년 전후 남부지검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직 검사가 재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건데 피해자도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검찰 내 회식 자리. 이 자리에서 한 검사가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데 왜 그러셨던 겁니까? 그는 제2모 검사, 김홍영의 남부지검 선배 검사였습니다. 술집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던 검사가 이를 말리던 술집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김홍영의 직속 상관이었던 K모 검사. 그는 만취 상태로 3차례에 걸쳐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도 감봉 2개월의 경징계만을 받은 채 아무 문제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영 검사의 환영회식 자리에서도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임 검사의 눈에 비친 검찰의 이런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법무관 끝내고 처음 부임한 자리에서 부장검사가 막 여검사들을 추행을 하고 그런 뭐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추행 뭐 저지르고 징계도 안 받고 끝나고 근데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가치관과 윤리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김홍영의 환영회식에서 성추행을 한 사람은 당시 직속 부장이었던 김영렬 검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만을 선고받고 사임한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새로 이제 검사 와서 환영식 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죠. 신임 검사.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홍영 검사 새로 왔으니 우리 같이 잘해보자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같이 부장이랑 부원들이랑 식사를 같이 했고. 네. 제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검사들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서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 그 공개된 자리에서요. 네. 그게 한 게 그날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아닙니다. 저 정말 그 이야기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김홍영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남부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저는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때도 조사도 그냥 저는
간단히 받았고 저는 여기서 좀 관여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저희 이게 원칙상 검사 개인이 이제 언론에 대응하는 거는 저희 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분이나 아니면 그때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군보 담당관이랑 통화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희 내부 기자랑. 우리는 검사들과 검찰 조직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초임 검사의 죽음. 그의 죽음에 대해 글을 써왔던 한 선배 검사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침묵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서 계속 검찰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저라서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채 무죄를 구형했던 이문정 검사. 임 검사는 이후 꾸준히 SNS와 칼럼을 통해 검찰 비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김홍영 검사의 죽음,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침묵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서 검사의 공소장 위조 사건을 덮어준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고소한 이문정 검사. 그녀는 검찰의 비위 행위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현직 검사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취재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다른 색깔이 덧 입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자신이 오랫동안 검찰 내부에서 말과 글을 기록한 비망록을 써왔으며 이 중 김홍영 검사가 사망한 2016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작진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 A4 용지 150장 분량의 비망록입니다. 이 비망록에는 이문정 검사가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 말해온 기록과 그에 대한 동료 검사들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조직과 안 맞는 거 알지 않나? 언제까지 근무할 건가? 심리 상담 받아보는 건 어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임 검사만 자꾸 그러냐? 이건 경고야. SNS에 검찰 관련된 것 일체 쓰지 마.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검찰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이 비망록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문정 검사의 비망록을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어떤 공식적 해명도 듣지 못했던 그들이 바로 진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분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남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이문정 검사님이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이랑 차장 검사가 차례로 그 진술을 쓴 검사들을 불러서 진짜 이렇게 했냐, 이 새끼 저 새끼가 무슨 욕이냐 등의 발언을 하여 검사들이 광분하는 중이다라는 걸 기록을 하셨어요. 비망록에 의하면 남부지검은 김홍영 검사의 자살 사건을 자체 조사했습니다. 맞는지를 특히 지휘권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 그 자체로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조사한 셈입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남부에서 처음에 수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이 가니까 대검으로 넘어가가지고 감찰 시작하고 막 이래 되는 당시 남부지검장과 차장검사는 조사를 받은 검사들을 따로 불러 진술 내용을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지휘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행동입니다. 유족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움직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김모 검사 자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김 검사의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후배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현직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임된 건 부장검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김대현. 2016년 김홍영의 형사 2부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검 감찰에서 17개 비위행위를 얘기를 하면서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는 징계만 하고 형사소추나 뭐 고발이나 이런 식으로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 2016년에도 이 논리가 좀 작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하게 되면 윗라인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 선에서 좀 자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시 남부지검장 김진모는 총장 경고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는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진모 변호사님? 그 혹시 자리에 안 계신가요? 저희가 지검장 계실 때 그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셨다라는. 네네. 얘기하셔봤자 저희 안 계시면 몰라요. 이용권을 좀 제공해드려야 돼요. 네네네. 혹시 연락이라도 해볼 수 없을까요? 당시 차장이었던 조상철 검사. 그는 김홍영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승진가도를 달려왔습니다. 대전지검장을 거쳐 현재 서울 서부지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부지검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검사장님 계십니까? 조상철 지검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검사장실인데 서부지검 검사장실인데요. 인터뷰 안 하신다고 다 통보가 연락이 다 됐다고 하시거든요. 현직 검사장님이신데 그래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보기에 좋을 텐데요. 인터뷰는 안 하시는 걸로.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당시 책임자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되거든요. 며칠 후 아침. 우리는 출근하는 그의 관용 차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상철 검사장님, 조상철 지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KBS입니다. 지검장님 KBS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철 지검장님. 지검장님, 김홍영 검사 기억하십니까? 지검장님! 조상철 지검장님, 김홍영 검사 기억하십니까? 지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검장님 말씀만 좀 여쭤보세요. 김홍영 검사 기억하십니까? 3년 동안 왜 유족에게 사과 안 하셨습니까? 자살이란 게 불행한 일인데 그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적절치가 않습니다. 유족들이 지금 풀리지 않은 의혹과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지금 이것 이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당시 남부지검 자체 조사에서 검사들 진술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당시 차장님께서요. 그런 거 그만 찍으세요. 김홍영 검사 유족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혹시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당시에 왜 아무 사과가 없었죠? 검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김홍영 검사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고 있습니다. 침묵. 그것이 바로 검찰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문제를 대해온 방식입니다. 검찰의 법은 밖으로만 향합니다. 안에는 무법천지니까. 검사들이 처벌받는 게 있어요. 그 마지못해 다 드러나면 그때서야 처벌하는 거지. 처벌받지 않는 가능이 축적돼 있는데 자신감 있죠. 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질서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 그리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적용하는 거.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권위와 관행으로 무장한 검찰. 그 철옹성에 갇혀 초임 검사 김홍영은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16년 봄. 검찰 조직이 이 초임 검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이 비망록에 담겨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괜히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 마. 2016년 6월 9일 수원지검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방문에 맞춰 만화 주제가로 집단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초임 검사가 목숨을 끊은 지 불과 2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16년 7월 17일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조폭식 복종하는 자들이 하급자에게 조폭식 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간부들은 잘못된 조직 문화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습니까? 검찰의 골문 환부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황골 탈퇴하겠다는 각오는 언제나 늘 헛된 다짐으로 끝났고 검찰은 더욱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유독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검찰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검사, 부부장, 부장, 차장, 검사장, 고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한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검사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직속 부장입니다. 사건을 배당하고 인사평점을 매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장의 권력은 그것이 악용될 경우 일터 안팎을 가리지 않고 평검사들을 옥죄는 도구가 됩니다. 초임 검사 김홍영을 무너뜨린 건 바로 그런 검찰의 조직 문화였습니다. (2016년 2월) 남부지검 소속 한 동료 검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피로연에서 김대현 부장검사는 하객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김홍영 검사에게 따로 방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야야야! 김 검사! 룸 알아봤어? 이 건물 안에 룸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어? 그런 거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 써줘야 되냐고! 안에서도 일 못해. 어? 밖에서도 일 못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야, 이 새끼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김 검사님, 일 좀 제대로 합시다. 김 검사님, 검사 어떻게 하셨어요? 어?
검사는 어떻게 하셨냐고. 말씀해 보세요. 계속 때려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부장이 김 검사한테 화풀이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맞아야 하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들었고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김홍영은 부장검사에게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김홍영은 부장의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급기야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나중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김홍영 검사가 죽기 몇 달 전 남부지검 앞으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뭐 저쪽 정도 되실 거예요. 거기서 한창 뭐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뭐 바빠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바빠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 때가 마지막 내하고의 어떤 그기였죠. 내가 마지막 얼굴 본 게 그때가 마지막이네요. 지금도. 그때 아들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김홍영을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부장검사. 그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어딘가로 외출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지난 8월 변호사협회에 등록 신청을 한 채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3년간의 제재가 끝나자마자 법조계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현 전 부장검사. 네? 김대현 전 부장검사. 누구시죠? 저는 KBS 필사지 지역의 김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름이 아니고 김홍영 검사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유가족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좀 다 저도 할 말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셨고요. 당연히 제가 그 어머니 장식자라고 했는데 유가족들 입장하고 저하고 유가족들은 좀 불편한 양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3년간 분노로 요동치는 마음을 누르며 하루하루를 지워왔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좀 용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만일 자기가 어떤 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님 김대현 부장검사에게서 그 어떠한 연락도 받으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너무 힘드셔서 그렇죠. 혹시 그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이 짐을 내려놓을 마음까지 먼저 먹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장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대 쪽으로 해주십시오. 예. 한 번은 봐야겠다는 마음과 끝내 보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번뇌를 안고 아버지는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전날 밤을 꼬박 세워 수첩에 글을 썼습니다. 그 얼굴을 대면한 순간 요동치는 마음에 행여 놓칠까 새겨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며칠간 혼자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했고 그 괴로웠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며칠 동안 또 잠도 못 자고 특히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잠이 안 왔지. 아버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아프시다. 아니요, 그쪽 연세가 지금 90이 돼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도 나오셔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아까 구차하게 말을 안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버님 근데 나오기 싫으신 건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지금 갑자기 가지고 아까 내가 집회를 했었는데 지금 버스도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만나시면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형님 제발 좀 이거 급하신데 네 어제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사과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좀 전해 주시고 제가 왜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 주십니까? 아유 참. 내가 이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면 제가 천벌 받겠죠. 예.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어떤 기대라도 했는데 대면하기 싫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일만의 기대가 있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글프다. 그죠? 정말 우리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들한테도 검찰 여러 관계자들한테도 크게 욕먹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인데. 발길을 돌리는 뒷모습에 평생 꿈이었던 검찰을 죽음으로 떠나야 했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싫더라고. 못 느끼지. 아들의 묘엔 몇 명의 뜻있는 동료들이 만들어준 재직 기념패가 있습니다. 나 이 말을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불의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네가 참 영아 엄마. 대한민국 검사로 치열하게 살다 대한민국 검사로 고요히 잠들다. 편히 잘 쉬어라. 대한민국 검사 김홍영.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검찰 조직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한 검사가 죽음으로 던진 질문에 검찰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 들어갔습니다. 의사 들어갔습니다. 근무 중에 근무 중은 건 아니고요. 재판을 가러 가는 길에 남부 재판 가요. 남부로? 네,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남부에 계시다 오셨다면서요? 그래. 시간이 좀 엇갈려서. 남부 갔다가 한판 울고 눈물이 나가지고 이리저리 자기 앞에 바로 그 남부 지금 사무실 앞에 자기 숙소가 또 있거든. 숙소도 그것도 뭐 한번 들어보고.